안녕하세요. 매거진 Y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연입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서 실내 온도 높이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때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되는 부분 바로 난방비죠. 네, 맞아요. 저도 집안을 항상 훈훈하게 만들고 싶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난방비이거든요. 네. 자칫 잘못했다가 이게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소위 말하는 뽁뽁이라 불리는 폴리에스테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외벽이나 창문에 붙이시면 실내 온도가 무려 2,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 히터나 난방 보조기구는요. 방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보다 창문 아래 위치하면 네. 이 외부의 공기를 빠르게 데펴서 방 중간에 전체가 빠르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맞습니다.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네, 과학적인 방법들 그리고 실용적인 방법들 많으니까 올겨울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매거진 Y 함께해 주실 강일아 리포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라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 매거진 퀴즈 타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 퀴즈 타임. 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퀴즈 내겠습니다. 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무엇일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 바로 돈은 아닐 테고, 돈은 아닐 테고, 필수적인 거 아마 공기 아닐까요? 우리가 뭐 산소가 없으면 뭐 누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왜 어릴 때 막 숨 참기 내기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게 가장 절대적인 거 아닐까요? 공기, 저는 네,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 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말라 죽겠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수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기도 마련인데요. 또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생수병이나 텀블러에 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생명수군요. 네. 그런데 제가 선배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네. 공기만큼이나 이 물이 더욱더 좀 중요한 요소 같은데 제가 정답 아닐까요? 공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두 분 다 네. 그럴듯한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과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핍되면 5분 만에 뇌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8분 뒤면 사망에 이르고 말죠. 사람을 비롯한 동물군의 체내에서 이것이 운반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정도 힌트라면 다들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 산소인데요. 산소의 중요성,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소와 우리 건강에 대한 연관성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새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특히 건강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죠. 기온이 떨어지면 몸의 근육부터 혈관이 수축돼 경직되기 때문이랍니다. 또 추위로 인해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계절에는 뇌졸중, 또 고혈압, 심근경색 등 이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0월부터 시작해서요, 12월 또 이듬해 2월까지 점차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뇌졸중으로 인한, 즉 이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은 남녀 공통적으로 4위에 올랐다고 하죠. 그만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망에까지 이를까요? 이 바로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산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은 이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고요. 이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의 산소를 골고루 공급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혈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혈관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이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천천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는 평소 혈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고 하네요. 일상생활 속의 작은 습관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평소 혈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혈관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혈관 건강 관리 굉장히 관심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저희 가족력이 있어서 혈관 관리에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올 연초에 건강검진 때 너무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게 진단을 받았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또 혈압도 높고 그리고 당뇨 전단계고 고지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혈관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아니, 겉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혈관 건강 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여기 이곳이 시골인데요. 그 삼도 사촌으로 이렇게 시골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또 노력하고 식단이나 운동 그리고 이렇게 성경도 보면서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주 씨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 개선.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혈관 건강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사실은 저는 다이어트 아니면은 잘 이렇게 먹지 않거든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자주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해요. 평소에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꼭 신경 써서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해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은 혈관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요소를 위해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주 씨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요. 뭘 넣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을 드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아, 네, 참 잘 보셨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함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는 혈관 건강. 혈관은 단순히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중심축입니다. 혈관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의 핵심 연료인 산소를 전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님, 우리가 혈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몸에 있는 70%가 혈관인데 혈관이 막히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두 번째로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세 번째로 노폐물이 안 빠져요.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60조 개라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세포 수가 줄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은데 그 우울증의 원인도 혈관이 막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운반을 잘해야 되고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고 노폐물을 잘 빼줘야 되고 요 세 가지만 잘 되면 현대인들이 병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곳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혈관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예방의학 관점에서 혈관과 순환 건강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가 아닌 예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혈관 건강 관련 원료 분석에 열중하고 있죠. 좀 연구하실 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힌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왜 건강이 안 좋으냐 봤더니 혈관 검사를 했더니 아픈 사람들은 전부 혈관이 다 막혀 있더라.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힌 부분을 어떻게 뚫을 건가,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 그걸 연구하다가 황칠이라는 걸 알게 됐고,
마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여주라는 걸 알게 됐고 메밀이나 콩이 좋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재료들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중점적인 거는 실질적인 혈관의 속도, 그다음에 혈류의 개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는 재료들이 좋은 건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좀 궁금해지는 게 이곳만의 특허 기술도 좀 궁금하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제조 공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할 때 열을 가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열을 가하면요, 좋은 약성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32도의 숙성 장소에서 온도를 유지해서 그거를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게 어떤 결과치를 나오느냐, 그 약성분을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특허를 제출했고 큰 그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질병의 시작이 혈관과 순환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혈관과 순환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단이 정말 차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혈관의 문제일까요? 네, 전문 용어로는 말초 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걸 오래 놔두면 굉장히 큰 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제가 혈관 검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무서운데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두근두근거려요.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혈관의 건강 상태를 측정해봤습니다. 플러스 8살이 나왔어요. 본인 나이보다 8살이 더 많은 거예요, 혈관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앞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겠죠. 즉석에서 제 혈관 상태를 체크해봤는데요.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장기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먹거나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 마이너스 왜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고 맥박 좋아졌고 이제 끝까지네.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섭취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항상 이제 규격에 맞게 그리고 복용에 맞게 하루에 한 포, 그리고 드실 때는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면서 세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재활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겠죠. 그럼 자면서 모든 세포들이 또 활성화가 되고. 혈관의 중요성,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야, 제가 이겼습니다. 예, 물론 물도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그래도 공기라고 말한 제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겠죠. 산소가 그만큼 생존에 필요한 요소겠죠.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도 우리 산소를 이제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도 중요하지만 산소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산소가 신체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병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산소 공급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중요한 산소, 이 산소를 보다 몸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기용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산소가 중요한 이유부터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산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실제로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죠.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산소 요구량이 높아서 특히
뇌에 중요합니다. 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산소는 노폐물 대사와 회복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혈관, 장기,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산소는 우리 몸의 연료이자 또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런 셈인데요. 네. 만약에요, 대표님, 이러한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는 바로 우리 뇌입니다. 뇌는 전체 산소 사용량의 무려 20%를 소비할 만큼 산소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에너지 생성이 떨어지고 세포 간의 정보 전달 능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같은 인지 능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뇌 저산소 상태는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해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서서히 퇴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산소 공급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잘 돌아가려면 원활한 산소 공급이 필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또한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산소만큼이나 혈관도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혈관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생명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의 세포와 장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혈관이 합니다.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가 각 조직에 공급되고 세포 활동 후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회수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장기와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혈관은 체온을 조절하고 호르몬과 면역 물질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뇌, 심장, 신장처럼 중요한 장기는 혈관 상태에 따라 기능이 크게 좌우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거나 좁아지면 혈액 흐름이 방해받아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몸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화면에서 만나본 것처럼 이 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고 돈도 덜 들거든요. 그런데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은 핵심입니다.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만도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둘째,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 곡물,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물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기본 요소이기도 하죠. 네.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관 수축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중심의 관리 생활 습관이 매우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관리해야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혈관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가꿔야 하는 건강의 뿌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 중요한 곳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혈관 건강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혈관 건강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많은 질병의 공통점, 즉 출발점이 혈관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암, 치매, 심장질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살펴보면 결국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문제로 귀결되고 결국엔 병이 생기고 말더라고요. 수많은 강의와 상담을 통해 같은 병이라도 혈관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병의 이름보다 왜 몸이 그런 환경이 되었는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탄력을 잃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세포는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이후의 관리가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 전 혈관을 지키는 연구가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신념이 지금까지 혈관 건강 연구를 이어가게 한 저의 노력입니다. 네. 사실 혈관이 뭐 꽁꽁 막혀 있는 2차선 도로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텐데 이 혈관이 왕복 16차선 뻥뻥 뚫린 고속도로라면 영양소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직접 개발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몸의 순환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황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황칠, 여주, 마늘, 메밀, 콩 이러한 추출물 등을 이용했죠. 자연 유래 소재를 복합적으로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순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준 제품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나요? 이 제품은 단순한 유통, 소비형 제품으로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달되어야 전문적이고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판매에 나설 경우 아무리 의도가 선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자칫 잡상인식 판매 네네. 구조라는 구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품의 신뢰도, 권위,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훼손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죠. 저는 이 제품을 가격 경쟁 상품이 아닌 지식, 경험, 임상과 철학이 같이 전달되는 강의 기반 가치 제품으로 설계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단순한 뭐 상품이 아니라 가치 제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존 제품들과는 또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특허도 받으셨다고요. 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특허 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죠. 네. 혈관과 순환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원리와 체내 순환 균형을 고려한 구성 방식에 초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성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혈관 환경 전반을 함께 고려한 것이 이 특허의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몸의 기반 조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즉 증상이 나타난 뒤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허입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혈관 순환 건강 솔루션이 개발되어서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대표님의 다양한 연구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개발 스토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정리하면 혈관 건강을 일상의 기본 관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먼저 연구 측면에서는 혈관과 순환, 산소 공급을 중심으로 한 예방 연구를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제품 분야에서는 일회성 소비가 아닌 정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품 라인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네. 연령과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혈관 관리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강연 부분에서는 대면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공공교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혈관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혈관 건강이 특별한 관리가 아닌 삶의 기본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네, 연구부터 교육까지 혈관 건강에 건강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든든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어느 정도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되돌아보시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습관들로 채워나가시길 네. 바랄게요.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확실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매거진 Y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